자, 이제 대차 대조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성부터 좀 설명하면 먼저 자산인데요. 자산은 우리가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동자산은 단기간에 보통 1년 기준으로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급보험료라는 게 자산이에요. 선급, 그러니까 미리 줬다는 얘기죠. 선급보험료라는 게 자산으로 먼저 달린 다음 매월 보험료가 나가면서 얘가 줄어드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미수치 이자는 받을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안 받은 것. 그죠? 요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아직 안 받았을 뿐이지 받을 권리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자산으로 잡히죠. 고정자산은 뭐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을 가지기까지 우리가 이제 남한테 빌린 돈, 그죠? 이제 부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뭐 차입금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 부채에 해당합니다. 부채도 자산처럼 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 그리고 이제 장기간 가지고 가는 고정부채로 나뉘는데, 유동부채의 성질은 아까 자산하고 비슷해요. 이따가 구체적인 항목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고정부채는 우리가 PF 하고 이제 ML, 그러니까 모기지론, 이제 빌린 것들 여기 다 들어가고, 보증금도 임대차 계약 기간 길잖아요. 몇 년씩 하니까 여기에 고정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본은 저 위에서 봤던 그 자산에서 부채 뺀 이제 금액이 되겠죠? 실제로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종, 2종 나눠놨으니까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우리가 투자해서 이제 이익이 생기면 그걸 그때그때 배당을 이제 해갈 수도 있지만 배당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 펀드나 리츠 안에 쌓이잖아요. 그 쌓인 돈은 뭐 남한테 줄 게 아니고 내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계정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봐주면 대차대조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자본과 부채의 합은 항상 자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가 뺀 값이 정확하게 0이 되는지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체크를 하죠. 근데 그래서 현금은 뭐 필요가 없는데 그 외의 모든 항목들이 지금 이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있는 이 항목이 위에 있는 대차대조표의 계정들이거든요. 그것마다 이번 달에 시작할 때 값이 얼마고 그 한 달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고 얼마가 감소했는지, 그러면은 그 달 말일 날 값이 나올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다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대차대조표에는 그 중에서 이 기말 금액을 참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 항목마다 이제 이 표가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자산 항목입니다. 자산은 우리가 최초에 취득하는 날부터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은 잡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는 이 2열에서 시작합니다. NOI는 손익계산서는 F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대차대조표는 좀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만들면서 내려갈게요. 자산은 당연히 유동자산 더하기 고정자산입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밑에 있는 세 개를 더한 거죠. 그리고 고정자산은 또 그 밑에 있는 토지와 건물 두 개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항목들을 하나씩 보면 우선 이 현금은 처음 얘기했듯이 나중에 현금 흐름표까지 작성을 해야 이 현금 항목이 채워집니다. 거기서 불러오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 거는 먼저 이제 선급 보험료부터 갖고 오는 겁니다. 작성 방법을 한번 보면요. 이제 먼저 선급 보험료를 여기서 바로 이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선급 보험료 내역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이 선급 보험료의 기초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 그 자본이나 부채 중에서 최초에 조달하는 금액들은 이제 2열에서 출발하지만 선급 보험료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항목들은 어차피 또 2열에서는 이제 시작할 일이 없죠. 이제 F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열을 만드는 방식은 우선 이 F열에 시작하는 값, 이 기초 금액은 당연히 전기 기말 금액입니다. 그죠?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열들이 다 그래요. 행들이. 근데 다만 이 기초 금액을 언제까지 적어주냐면 그 보험료는 운영 기간 동안 관계되는 거니까 TI에 가서 보유 기간 동안만 입력하라. 요것만 하나 더 해주면 됩니다. 요 비슷한 계정들에서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는 행을 고정할게요. 오른쪽으로는 끌어야 되니까
놔둬야죠. 그 다음 이 선급보험료가 그러면 이 월에 얼마나 증가하나 이제 하는 걸 넣어야 되는데요. 그 값은 얼마냐면 는 해서 선급보험료는 12개월치를 먼저 내잖아요. 그래서 그 12개월치를 한 달 한 달 낼 때마다 이 감소 항목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입력은 안 했지만 이 매달 감소시키는 실제로 이제 비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만큼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얘를 몇 달에 한 번씩 내는지 그거를 우리가 TI에서 정해놨거든요. 보험료 12개월에 한 번씩 낸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실제로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월 표시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그 월에 12개월치가 확 증가를 하겠죠. 얘는 따라와야 되고 요 금액은 완전히 고정돼야죠. 12개월. 얘는 역시 똑같이 따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밑에 감소 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0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저렇게 12개월치 미리 내놓은 저 채권이 그것이 매월 얼마씩 감소하는가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보험료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료. 그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말에 저 채권이 이제 얼마 남느냐 하면은 이만큼 기초에 있었는데 그게 이 기에 이만큼 증가했고 빼기 감소했다. 요만큼 하면은 이제 월 말에 금액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이 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끌어볼게요. 모양을. 우리는 이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대차 대조표를 만들잖아요. 그럼 상급 보험료가 이달 2021년 8월 30일 기준으로 얼마냐 하는 거는 이게 는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보조표 중에서 이 기말 금액 얘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급 보험료 하나 계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수치 이자도 한번 해볼게요. 미수치 이자는 나한테 현금이 남아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안 받은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받기로 했기 때문에 6개월이면 더 오래 쌓이겠죠? 당연히 기초금액은 기말금액입니다. 그리고 얘가 매달 얼마 정도씩 증가하냐면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가 이자 발생도 손익계산서에서 해놨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이제 이자 수익 해가지고 요만큼 이자 수익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매달 저렇게 발생을 하는 이자를 우리가 그 돈을 받으면 이제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뭐 몇 개월이든 이제 쌓였을 때 쌓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돈을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냐면은 해가지고 기초에 이제 남아서 넘어온 돈 더하기 이달에 쌓인 돈 요만큼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받냐면 곱하기 TI 가서 우리가 이자 받는 날 정해놨잖아요. 이자 수익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받는 날 요거로 곱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자를 수령하는 날마다 그동안 쌓인 거를 내가 이제 다 털어서 갖고 오는 이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말 금액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0이 되겠죠. 더하기 증가 빼기 감소하면 0이 되겠죠. 여기 올라가서 미수치 이자도 밸런스시트에서 대놓고 미수치 이자도 내려가서 방금 계산한 그 기말 금액 뭐 입력이 안 돼 있어 당연히 0이겠지만 얘를 참조해서 나중에 오른쪽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유동자산 이제 작업이 끝났죠. 그 다음은 이제 토지하고 건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이제 더 간단하죠. 토지 기초금액 이게 이제 우리가 토지를 위해서 돈을 얼마 지불하느냐 하는 그 금액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토지비는 FL에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날 최초에 거래하는 날 발생하죠. 예, 그게 이제 얼마나 증가하냐면 얘가 그 토지 계약금하고 잔금을 주는 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는 INF로 가서 그 토지 매입 가격이라고 이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계약금. 그 뒤로 가면 잔금이 한번 나오겠죠. 요거 하고 더하기 거기에 따르는 요 부대 비용하고 이제 그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이제 토지비 이제 증가하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초반에 감소할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금액도 그냥 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기말 금액이 저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금액은 얘를 그대로 이제 드래그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장부에서 토지가 완전히 감소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팔았을 때 감소하겠죠. 근데 기초 금액이랑 그동안 쌓인 거 다 합친 거가
언제 감소하냐면 매각일 날 감소하겠죠. 매각일에 이제 일이 표시되는 그 행을 여기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 금액은 이제 다른 시트하고 똑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서 카피해야 됩니다. 서로 위치 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예를 놓으면은 개념상 처음에 이제 토지 계약금을 줬어요. 7월 31일 날. 그래서 토지가 10분의 1만큼의 가치가 잡히고, 실제로 회계 처리는 이게 토지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제 선급금 같은 게 될 겁니다. 쭉 가다가 인허가와 명도 철거가 다 끝난 날 이만큼 이제 증가합니다. 잔금을 줘야죠. 그러면은 이제 증가한 상태로 쫙 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전체적으로 처분하는 그날, 그때 팔았으니까 완전히 이제 감소, 그 금액만큼 다 감소해서 장부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토지 계정이 잘 된 겁니다. 건물은 우리가 이제 짓는 거죠. 스타트가 이제 F열에서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기초는 무조건 기말 참조하는 거예요. 근데 참조하는 기간을 우리가 정해줘야죠. 인허가 기간부터 기간에 해당하느냐, 그다음에 명도 철거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실제 공사 기간, 사실은 이 금액만 이제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23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시작해서 끝나기 전까지 모든 기간에 대해서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있으면 그걸 잡아달라 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이제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사비 더해주면 되죠. 는 INF에서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F 27이 공사 비용이죠. 그리고 더하기 공사 다 하면 이제 보존 등기 비용. 우리가 요 두 개를 이제 따로 해놨으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죠. 이만큼 증가합니다. 감소는 이제 토지하고 다른 게 토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건물은 펀드가 아니라면 그 리츠나 직접 사업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비만큼 계속 감소를 하죠. 그래서 는 해가지고 먼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감가상각비만큼 계속 감소를 이제 시켜라. 그리고 처분하는 시점에는 이제 다시 BS로 돌아가서 원래 기초금액 더하기 이번에 증가한 금액만큼 감소를 시켜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어느 시점에 하냐면 그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감소는 그대로 이제 손익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최종 이제 매각하는 시점은 이제 처분일이 여기 들어가야죠. TI에 F21 매각일을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제 감소를 시키면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기 말에 파는 걸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에다 증가한 다음에 이제 감소된 분을 다 빼버리면 이게 정확하게 0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월의 비용만큼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만큼은 이제 덜 감소시켜야 계산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금액은 똑같죠. 기초 더하기 증가 빼기 감소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건물은 처음에 인허가하고 명도 철거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증가 뭐 하고 처음에 달리는 이런 금액들이 뭐 설계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공사가 실제로 시작이 되면은 공중률에 따라서 계속 이제 금액이 증가하는 거죠. 얘가 완전히 이제 준공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준공이 될 때까지 증가되는 추세가 공정률 따라 점점 줄다가 준공이 되고 나면 증가는 멈추고 이제 감가상각비만큼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처분하는 날 완전히 다 이제 장부에서 털고 0이 되는 거죠. 이때 아까 그 우리 계속 쓰고 있는 감소, 다른 계정에서 쓰고 있는 감소 수식을 그대로 이제 그 적용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다 빼줘 버리면 여기서 그 기에 감가상각비가 두 번 빠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감소 항목의 금액을 요 월의 감가상각비만큼 이제 줄여줬던 거죠. 까지가 이제 건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서 이제 토지는 토지의 기말 잔액, 건물은 건물의 기말 잔액을 참조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유동자산, 고정자산에서 자산 부분은 다 끝이 났어요. 간단하죠? 이제 부채로 넘어가서 역시 부채는 유동부채 더하기 고정부채,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요 세 가지 항목을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고정부채도 그 밑에 항목을 다 더한 거, 보증금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이제 항목별로 해볼게요. 자, 미지급 재산세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미지급 재산세는 뭐 위에는 그냥 그 미지급 보유세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제 그냥 그 잡아놨는데, 보유세가 이제 항목이 세 개죠. 밑에서 보조표에서는 미지급 재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건물분 이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 기초금액은 당연히 정기 기말 금액이죠. 근데 기간을 좀 정해줘야죠. 대차대조표가 토지분이 이제 달리는 기간은 TI에서 일단 명도 철거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잔금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준공일 정도는 이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일로 돼 있는 기간들 더하기 보유 기간이 일로 돼 있는 기간들에 대해서만 작성하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미지급 재산세가 이제 얼마씩 증가하냐면, 이거는 그냥 IS 가서 우리 재산세 비용 자체를 발생주의로 계산을 해놨죠. 그냥 이거 참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감소는 이제 얼마 만에 얼마씩 이루어지냐면, 위에 이제 쌓인 금액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내는 월에 찍히도록 하면 되죠. 는 해서 똑같죠. 기초에 있는 거랑 증가되는 거랑 두 개를 다 더해서 우리가 세금 내는 월에 그 금액이 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참 쌓였다가 그 월에 이제 얘를 한 번씩 이제 지불을 하고, 그러면 잔액이 0이 됐다가 다시 쌓이고 하는 그 사이클을 반복을 하겠죠. 근데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각하는 시점이 저 재산세 내는 월하고 꼭 일치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건물을 팔게 되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재산세를 어떻게든 이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 해 발생한 재산세를 이제 그 월에 따라서 서로 이제 나누어서 월할로 나누어서 그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비록 재산세를 내는 그 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잡아놓은 거 있잖아. 이 달이 아니더라도 매각하는 시점이면은 다 털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쌓여 있는 이 미지급 재산세를 매수자한테 지불해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미지급 재산세가 나한테는 0이 되게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가정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if를 한번 좀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달이 20일이 이거 매각일이잖아요. 매각일이라면 그때도 보유세 내기로 돼 있는 그 월이 아니더라도 이 위에 쌓여 있는 거를 다 감소시켜라. 그 감소되는 만큼은 이제 우리한테서는 이제 그 매수자한테 주는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게 되겠죠. 실질은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주고, 그리고 매각일이 아닌 경우 그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에 이제 이 달이, 요거는 밑으로 못 돌아오게 해주고, 이 달이 만약에 매각일이라면 고정해주고, 그때는 이제 그 자기 위에 있는 두 셀, 그러니까 잔액하고 신규 발생 이거 두 개를 더해라. 그리고 매각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세금 납부하는 그 달에 쌓인 만큼 지불해라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매각일에는 매각일대로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기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끌어볼게요. 요게 미지급 재산세 토지분의 처리 방법입니다. 이 63, 얘는 계속 따라와야 되고, 요 기간은 쪽으로는 따라오고 밑으로는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것은 이제 IS에서 불러오는 건데,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요 행에서는 감소분은 위에서 참조하는 월이 문제일 경우에 위에 것들은 따라오는 거고, 요것도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를 붙이는 게 나중에 바꿀 때도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얘도 38에 달러 붙여놓고, 이래놓고 이제 토지분 재산세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분에 대해서 작성한 거를 카피해서 종합부동산세하고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하고 앞에 미지급이라고 붙은 것들에다가 이제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조금씩 수정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카피를 해서 쓰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냥 미지급 종합부동산세부터 보면, 이제 기초금액은 역시 자기의 전기 기말금액 참조해야 되고, 뭐 기간은 똑같으니까 아까 달러 붙여놨으니까 기간이 똑같이 내려왔죠.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가되는 거는 이제 참조하는 셀이 달라져야죠. 그거는 이제 F17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바로 밑에 거 이제 18을 참조해 와야죠. 그다음에 이제 감소하는 거는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달이 만약에 처분일이면 자기 위에 거 60하고 66을 더해서 더한 값을 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두 개 더한 거를 이제 지불하는 날마다 이제 빼줘야 되겠죠. 위에는 38이었지만 달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 밑에다 해놨기 때문에 39로 바꿔야죠. 그다음에 뭐 더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꿨으니까 얘를 끌어줘야죠. 이러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계정마다 그 성질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지급이라고 붙은 것들은 또 처리하는 방법이 다 똑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미지급 재산세로 가보면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기 말 금액을 갖고 오는데 재산세는 공사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기간만 남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I 시트를 여러 번 참조하다 보면 이제 기억이 좀 나요. 그죠? 이렇게만 하면 보유 기간만 반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가는 얼마씩 하냐면 그 재산세 참조하면 되죠. 아까 우리 토지분 했던 것보다 두 칸 밑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소시키는 논리도 똑같죠. 오늘이 매각일이면 위에 그 두 개 더한 만큼, 아니더라도 두 개 더한 만큼을 이제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납부하는 월마다 그거를 이제 두 칸 미친 걸 기억하니까 40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똑같죠. 잡아서 드래그.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AM 비용.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매월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아닌 것들은 대차대조표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채권이나 채무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이제 알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AM 비용의 이제 기초 금액은 이제 똑같죠. 그전 거 오면 되는데 얘는 입력을 해야 되는 기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보유하는 기간뿐만이 아니고 AM 비용은 그냥 인허가 기간하고 명도 철거 기간이 다 포함이 되죠. 그죠? 요거 두 개까지 다 더해줘야 기초 금액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는 해서 그때는 이제 IS 가서 정확하게 비용 중에서 AM 비용 얘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는 거는 이제 AM 비용 이제 지불하는 월이 되면은 감소해야 되죠. 여기서는 뭐 if 이런 거 복잡하게 필요 없죠. 는 간단하게 해볼게요. 얘 더하기 얘 한 개 언제 감소하냐면 AM 비용 지불일마다 저 밑에 있겠죠. 영업의 비용이니까 네, AM 비용 지불 3개월마다 한 번씩 할 때 요거 곱해주면 그게 감소가 되고 뭐 기말은 수식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드래그 는 이제 AM 비용까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미지급 보유세는 미지급 토지분 재산세의 기말금액 더하기 종합부동산세 기말금액 더하기 건물분 재산세 기말금액 세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뭐 이걸 위에도 나눠서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세금은 그냥 합쳤습니다. 그다음에 미지급 AM 비용은 내려가서 방금 계산해 놓은 요거의 기말금액.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하려면은 양이 또 좀 많습니다. 뭐냐면은 밑에 있는 부채 잔액이 나와야 이자가 정확하게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뛰어넘고 밑에 있는 요 부채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